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속궁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새 TV를 켜면요, 가장 많이 이제 보이는 키워드가 바로 AI, 그 다음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렇게 네 가지 어떤 키워드들이 자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단어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어떤 기술이 시장을 주도할지가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볼 내용은요, 바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어떤 관계가 있고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투자 기회를 찾으실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어떤 그림을 꿈꿀 수 있나? 우리가 이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요, 사실 1970년대부터 개발되고 있었던 이제 기술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개발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큰 발전을 이제 못하다가 이제 1990년도 이제 인터넷 세상이 도래하면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큰 포털들이 인터넷 시대를 이끌게 되었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용자들이 정보를 찾기도 하고요, 또 정보를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쌓이기 시작을 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1990년도에 사람들은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 2006년도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린 힐튼 교수가 딥러닝이라는 이제 연구를 이제 발표하게 되었죠. 딥러닝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조금 복잡한 문제를 이제 풀었다고 하면은 이제 기계들이 사람이 하는 사고와 생각을 전부 다 익히고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술적 발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연구가들이 딥러닝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세상에 알파고를 이제 알리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좀 정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는 그때 당시 광화문에 있는 KT 본사에 다녔었습니다. KT 본사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건물 앞에 사람들이 이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도대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좀 보러 갔더니 거기 이제 포시즌 호텔이라고 하는 럭셔리 호텔 큰 이제 강당에서 딥마인드 회사가 이제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이제 이세돌 구단의 이제 세기의 대결이 거기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바둑으로 이제 둔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관심을 이제 모았었고요. 그때 당시 나왔던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6년 인터넷 돌아보기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개막했다. 그 다음에 SBS 뉴스에서는 2016년 올해의 10대 뉴스로 바로 인공지능을 이제 뽑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사용자 중심 관점에서 AI를 이제 생각해보면 2016년도가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는 하나의 한 해가 되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구단과 바둑으로 이제 경합을 뒀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경기,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 이제 세 번째 경기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세돌 구단 마지막 4국에서 인공지능을 이김으로써 아직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인공지능도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면서 안도를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알파고를 이기고 나서 이제 퇴실하는 모습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이세돌 구단의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 모습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습니다. 그 뒤에 비춰지는 이 후광과 그 다음에 저 표정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럼 AI
AI가 도대체 뭔데? 인공지능이 도대체 뭔데?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축약된 용어고요. 인공지능의 뜻을 이제 잘 풀이를 해보면요, 인간 지능으로 해결하던 일들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그래서 인간의 직접 능력을 기계로 통합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머신러닝과 이제 딥러닝이 기술의 이제 발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큰 인공지능 안에 작은 하위 개념이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하위 개념에 딥러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로 통합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봇이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한다는 의미도 이제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로봇 회사가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위험한 일들, 즉 다시 말해서 3D라고 하는 일들을 기계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이제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 로봇이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어떤 능력이 인간과 굉장히 흡사해지도록 이제 개발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그룹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에 어떤 투자를 이제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제 로봇이기도 합니다. 이 로봇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딱 보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이 어디 있는지 혼자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되면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지뢰가 이제 매설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이 거기서 움직이면 인명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기계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 위험한 부분을 이제 대체를 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제 화재가 냈을 때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구출할 때 로봇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로봇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1990년도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을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했던 게 바로 기계를 데이터로 교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깡통 기계에다가 우리 데이터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입력한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알고리즘과 이제 수학적인 것들이 이제 복합돼서 머리는 코끼리인데 이제 몸은 이제 펭귄인, 이런 어떻게 보면 재밌는 머신러닝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2명의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키울 때 아기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기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말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같이 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키우는 건데, 머신러닝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기계에다가 하나하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지적 능력을 이제 길러주는 거죠.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 문제 해결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도 사람들한테 곽강을 받았던 바로 이 딥러닝은요, 이제 머신러닝과 조금 차이점이 있고, 이 차이점을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머신러닝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동차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제 머신러닝일 때 컴퓨터는 어떤 대답을 주냐면요, 이건 차가 맞다, 이건 차가 아니다 정도 대답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면요, 똑같은 자동차를 보여줬을 때 이제 컴퓨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는요, 이것은 차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는 빨간색이다, 그리고 이 차는 어느 제조사에서 만들었고 몇 년도에 만들었으며 어떤 스펙을 갖고 있다까지 자신이 스스로 리서치를 해서 사람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딥러닝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또 한 단계 발전해 나간 게 바로 이 딥러닝인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기술이 1970년대에 만들어지고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공지능 큰 분류 안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하위 개념이 있고, 그 하위 개념 안에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인공지능부터 딥러닝까지 총 이제 3번에 걸쳐서 기술의 발전이 있었는데, 이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의 기술의 발전과 같이 함께 했다라고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 화면에 보이시는 건 뭐냐면 CPU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직관적인 그림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제 CPU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CPU가 이 셀러론이라는 이제 굉장히 구닥다리 CPU였을 때는 작은 몬스터 2명에서 이를 이제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펜티엄이 되고 나서는 등치가 이제 큰 몬스터가 돼서 이를 처리했고, i3가 됐을 때는 등치가 큰 이 몬스터들이 팔이 하나씩 더 날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명에서 8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고, 현재 i7이 나왔을 때는 손이 4개인 몬스터가 이제 4명이 모여서 소의 일을 툭툭툭툭 쳐낸다. 그럼으로써 굉장히 빠른 연산을 처리한다 라고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딥러닝 시대부터는 사실 이 CPU 기반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방대해졌기 때문에 더 빠른 처리 속도가 필요를 했고요. 이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메꿔주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바로 GPU였습니다. 아까 봤던 CPU와 그럼 GPU의 그럼 차이는 뭐냐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PU는 이런 팔 4개 달린 몬스터들이 하드캐리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다 하는 거야. 혼자 막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 GPU는 개념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한 명의 큰 몸집을 가진 사람보다 몸집이 작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일을 탁탁탁탁 수행을 하게 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병률 구조로 처리를 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GPU가 이제 탄생을 했고, 인공지능의 발전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 산업이 함께 발전해 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도 이제 11월 달이죠. 오픈 AI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이제 앱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챗GPT는요, 아마 사용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글도 쓰고요, 그림도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어보면 굉장히 빠르게 정답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답을 찾아주는 하나의 앱이에요. 이 앱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 2016년도에 인공지능이 이젠 인간을 넘어서나? 라고 했던 상상을 이제는 현실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의 발전으로 인류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사람들은 말하고 있고, 이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인류의 생산성을 높일지,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의 창업자인 샘 알트먼이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이 남성분이십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챗GPT 앱을 만들고 나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이제 유명해지셨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 보니까 이분도 거북목이래요. 저처럼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북목이 됩니다. 샘 알트먼처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잖아요. 네, 다시 돌아가서 결국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그 다음에 챗GPT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점차 더 뭔가 빠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적인 발전이 계속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서 그럼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이 GPU를 이제 개발한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2022년도 11월 달에 오픈 AI의 이제 챗GPT 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 이제 1월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43불 하던 것이 이제 447불, 4배 가량의 이제 가치 상승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럴 거면 내가 코인을 안 했지, 내가 이럴 거면 이더리움에 투자 안 했지, 이제 생각이 막 드는 이제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기술의 발전을 알게 되면 결국 투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챗GPT가 세상을 이제 바꾸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웃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바로 이제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제 행복한 얼굴이세요. 대만 분이신데 행복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역사도 알아봤고, 인공지능이 컴퓨터 기술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지능, 인류를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에 그럼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총 이제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요, 윤리적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투명성입니다. 이 복잡한 인공지능의 이 메커니즘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고, 그거로서 결국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윤리적인, 그리고 인위적으로 세상의 어떤 미디어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좀 어긋난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는요, 인간의 이제 프라이버시를 이제 침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정보들이 이제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조금 더 빨리 발전시키는 기술인 인공지능이 총 3가지 단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투명성, 프라이버시, 정확성이 있다. 근데 이 단점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블록체인 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이제 투명성입니다. 블록체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모든 정보가 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올라간 정보는 누구든지 접속을 해서 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사람들이 이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아닌 정보인지를 사실 가려낼 수가 있고, 또 이것들을 가려내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블록체인 정보가 기존 정보보다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결국 투명성을 좀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블록체인이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하나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지식 증명입니다. 암호학에서 발전된 기술인데요, 블록체인 내에서는 제로 널리지라고 해서 GK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GK라고 하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잠깐 살펴보면요, 검증자와 그 다음에 이제 증명자가 있습니다. 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동굴 안에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진짜? 열쇠를 그러면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열쇠를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싫은데? 라고 여러분들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은 그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라고 반문을 이제 하실 거죠. 그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너가 이 화면에 보이는 A나 B 통로를 통해서 한번 나와보렴,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 알았어 라고 이제 A로 들어가서 짜잔 하고 이제 B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죠? 조 선생이 진짜 동굴 안에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반복이 되면은 그 안에 누가 도와줬는지 문을 부시고 나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없이 한 100번 반복해봐라 라고 하면은 결국 100번 반복했을 때 전부 다 문을 열고 내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검증자는 여러분들은 디파이농부 조 선생이 진짜 열쇠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제가 한 번은 성공했는데 99번을 실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디파이농부 조 선생이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 바로 영지식 증명 GK라고 하는 기술이고, 이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 GK 기술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인공지능한테 주지 않아도, 또 인공지능은 그거를 받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정확성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비트코인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들이 이제 정확하다라는 것이 왜 정확한 것이냐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동시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데이터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가 기존 서버에 있는 정보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제 검증을 독립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사실 블록체인에서는 해결했죠. 바로 인센티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좀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발행한 토큰을 줄 테니까 너가 그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 라고 하면은 그 작업을 이제 해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그래요. 비트코인은 정보를 누군가 검증을 하고 검증한 사람들한테 결국 비트코인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 받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바로 블록체인에서 이제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이고요. 근데 이런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이 부정확한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이 블록체인이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단점도 이 인공지능이 사실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가격 변동성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나온 인센티브, 즉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노란색을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을 AI가 예측을 해줄 수 있고, 이 예측한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인공지능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단점이 바로 확장성입니다. 굉장히 이제 보안성이 높게 되면은 이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증자로 참여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린 속도 때문에 기술을 다룬 것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일수록 이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 트릴레마를 갖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의 단점인 확장성을 이제 개선시켜주는 게 바로 스케일러빌리티, 이 확장성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정리를 하면 인공지능과 이 블록체인 떼면 뗄 수 없는 관계로 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2024년에는 인공지능과 이 블록체인을 동시에 활용한 어떤 기술들이 곽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IT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사 한 곳을 뽑으라고 하면은 A6Z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6Z는 화면 우측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로블록스, 스카이프 같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초기 했던 투자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6Z가 투자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장을 공부를 하면 큰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 알려진 사실이고요. 근데 이 A6Z가 최근에 한 가지 이제 레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 레포트의 한 꼭지가 바로 앞서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봤던 인공지능 AI와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이제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요, 짜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A6Z가 2024년도 자신들이 블록체인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고요. 그 보고서 발간 날짜가 2023년 12월 6일입니다. 그래서 촬영 날짜가 11월 8일인데 엊그제 이 레포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구절을 한번 딱 살펴보면요, 인공지능 AI와 블록체인이 같이 간다, 같이 발전해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 빨간 박스에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긴 시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단점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단점을 서로 두 개를 합침으로써 서로 보완할 수 있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혁신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레포트를 발간한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사가 이제 보고 있는 섹터도 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이제 만남이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어떤 투자 기회를 그러면 찾아야 하냐라고 했을 때 이 기술들을 활용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AI와 블록체인을 같이 활용한 유즈 케이스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조금 잘하는 프로젝트가 뭔지를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짜잔 하면서 제가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식 증명을 그 머신러닝과 결합한 기술을 활용해서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상품,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7X라고 하는 이제 중국계 이제 투자사가 그 낼 리서치 이제 페이퍼에 있었던 그림인데요. 여기서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결국 큰 카테고리만 보면요, 데이터 인풋,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탈중앙화된 그 머신러닝
머신러닝의 트레이딩, 그다음에 유즈 케이스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구조는 뭐냐면요. 아카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초대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초대형 클라우드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이제 서버들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서버들이 100% 전부 다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이 서버들을 자신들이 빌려와가지고 컴퓨팅 파워로서 사람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좀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사가지고 고객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스토리지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개의 데이터 센터과 계약을 맺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잉여 컴퓨팅 파워들, 뭐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 사람들의 어떤 컴퓨터 자원일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빌려와가지고 뭔가 혁신적인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겠다.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4년도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GK 기술을 활용한 머신러닝 이코시스템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들여다볼 이제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단점, 그리고 그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 또 블록체인의 단점, 또 블록체인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가 2024년 투자 기회로서 봐야 될 바로 시장은 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합쳐서 만든 기술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GK 머신러닝 이코시스템을 한번 들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2024년도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2023년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GK 머신러닝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약 투자할 만한 게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마음 편히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편안하게 투자 기회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